여러분, 단 몇 초가 생사를 가릅니다. 뇌출혈이 혼자 있을 때 찾아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갑작스럽게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두통, 눈앞이 핑 돌며 몸 한쪽이 말을 듣지 않는 순간, 이때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살아날 수도 있고 평생 반신불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70을 훌쩍 넘긴 신경외과 의사로 평생 수많은 뇌출혈 환자들을 보아왔습니다. 누구는 빠르게 대처해 다시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지만 누구는 몇 분을 허비해 평생 휠체어에 의지하게 됩니다. 차이는 단 하나, 바로 골든타임 안에 올바른 행동을 했는가입니다. 뇌출혈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건강하던 분도, 밥 잘 드시던 분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갑자기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곁에 가족이 없다면, 이웃이 도와줄 수 없다면 결국 혼자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그 몇 초, 그 몇 분이 곧 운명을 갈라놓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혼자 있을 때 뇌출혈이 왔을 경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과 반드시 해야 할 행동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할 작은 습관까지 짚어드릴 겁니다. 끝까지 보셔야만 여러분 자신은 물론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그저 정보가 아니라 생존의 기술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뇌출혈은 왜 이렇게 무서울까요? 바로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뇌혈관이 터지는 순간부터 뇌세포는 초 단위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다른 장기는 며칠 버틸 수 있어도 뇌는 단 몇 분만 산소 공급이 끊겨도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이 생깁니다. 제가 현장에서 본 환자들 중에는 단 10분 차이로 걸어서 집에 돌아간 분도 있고 같은 10분을 놓쳐 평생 누워 지내신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뇌출혈은 무서운 속도로 진행됩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서는 위험 요인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첫째, 고혈압.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이 약해져 작은 충격에도 쉽게 터질 수 있습니다. 둘째, 당뇨와 동맥경화.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져 압력에 버티지 못합니다. 셋째, 과음과 흡연. 술과 담배는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압을 급격히 올려 뇌출혈을 부르는 촉매제가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병이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아침까지 멀쩡히 밥을 드시던 분이 점심 무렵 갑자기 쓰러지고 어제까지 시장 다니던 분이 오늘 아침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그만큼 뇌출혈은 조용히 숨어 있다가 예고 없이 번개처럼 터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꼭 강조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증상은 갑자기 찾아온다. 준비하지 않으면 그 순간 모든 걸 잃을 수 있다. 이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겨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뇌출혈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사실 몸은 작은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즉시 대처하느냐, 그냥 넘기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장 흔한 초기 신호는 갑작스러운 두통입니다. 평소에 경험해 본 두통과는 전혀 다릅니다. 마치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통증, 인생 최악의 두통이라 불릴 만큼 강렬합니다. 이런 두통이 갑자기 나타난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신호는 구토와 어지럼증입니다. 속이 갑자기 울렁거리며 토할 것 같고 땅이 빙빙 도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 두통과 함께 어지럼증이 동반되면 뇌출혈 가능성을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신체 한쪽에 힘이 빠지는 현상입니다. 팔이나 다리 한쪽이 갑자기 무겁게 늘어지고 들려고 해도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는 손가락에 힘이 없어 젓가락질조차 버거워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입니다. 평소처럼 말을 하고 싶은데 발음이 꼬이고 문장이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또한 뇌혈관이 터졌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을 경험하고도 잠깐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긴 적 없으십니까?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뇌출혈은 단순한 피곤이나 스트레스와 달리 몇 분 안에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갑작스러운 두통, 구토와 어지럼증, 한쪽 힘 빠짐, 말 어눌함.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즉시 뇌출혈을 의심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뇌출혈이 의심될 때는 무엇을 하느냐만큼이나 무엇을 하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잘못된 행동은 그 몇 분 안에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혼자 있을 때 다음 세 가지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 억지로 움직이려는 것입니다. 갑자기 쓰러질 것 같은데도 괜찮겠지 하며 집안을 돌아다니거나 물을 마시려고 부엌에 가고 억지로 화장실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혈압이 더 치솟으면서 출혈은 걷잡을 수 없이 심해집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움직이는 건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둘째, 두통약이나 진통제를 먹고 버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갑작스러운 두통을 단순 편두통으로 생각하고 약을 삼킵니다. 하지만 뇌출혈 상태에서 약을 먹으면 증상만 가려지고 병원 도착이 늦어집니다. 게다가 삼키는 힘이 약해져 기도가 막히는 위험까지 생깁니다. 약으로 버티는 동안 뇌 세포는 초 단위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셋째, 그냥 눕거나 자버리는 것입니다. 조금 쉬면 낫겠지 하고 눕거나 잠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뇌출혈은 시간이 지날수록 뇌압이 높아지고 결국 의식을 잃게 만듭니다. 누워버린 순간 구조 요청은 불가능해지고 골든타임은 허무하게 흘러가 버립니다. 억지로 움직이지 마시고 약으로 버티지 마시고 그냥 잠들어 버리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 행동이 바로 생명을 앗아가는 지름길입니다. 뇌출혈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조금 있다가라는 아니란 생각이 평생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뇌출혈은 골든타임이 생명을 살린다는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심장협회의 뇌졸중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뇌출혈 환자는 발병 후 90분 안에 응급처치를 받으면 생존율이 2배 가까이 높아진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만큼 발병 직후 혼자 있을 때의 대처가 운명을 갈라놓습니다. 그렇다면 혼자 있을 때 반드시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첫째, 즉시 119를 부르는 것입니다. 휴대폰이 손에 닿는다면 바로 신고하십시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국내 뇌졸중 환자의 평균 도착 시간이 2시간을 넘는데 그 이유 중 절반이 증상을 참다가 늦게 신고했기 때문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버티지 말고 즉시 구조 요청을 해야 합니다.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거나 시야가 흐려도 음성 명령 기능을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시리야 119 불러줘. 빅스비 119 전화. 이런 간단한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립니다. 둘째, 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구조대가 도착했는데 문이 잠겨 있으면 발견이 늦어집니다. 실제로 일본 도쿄 소방청 보고서에 따르면 단독 거주 고령 환자의 사망률이 높은 이유 중 하나가 구조대 접근 지연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어두고 쓰러지는 것, 이 단순한 준비가 골든타임을 지켜줍니다. 셋째, 안정된 자세로 호흡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높이지 않고 살짝 옆으로 눕는 자세가 좋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머리를 높이면 뇌혈류가 줄고 토할 때 기도가 막히기 쉽습니다. 반대로 옆으로 눕게 되면 기도는 확보되고 호흡은 유지됩니다. 이는 응급의학회 매뉴얼에도 명확히 기록된 지침입니다. 넷째, 주변에 알리는 것입니다. 미리 등록해둔 긴급 문자 단축키 혹은 단 한 줄의 메시지라도 남기십시오. 뇌출혈 도와주세요. 실제로 유럽 신경학회 연구에 따르면 발병 직후 가족이나 이웃이 동시에 구조를 요청했을 때 단독 신고보다 이송 시간이 평균 15분 이상 단축되었습니다. 15분은 뇌세포 수억 개가 살아남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다섯째, 절대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진통제 삼키기, 억지로 걸어다니기, 그냥 잠들기.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119 신고, 문 열기, 안정된 자세, 주변 알림. 이 네 가지가 혼자 있을 때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 행동 지침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단 몇 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몇 가지 행동만 실천하면 살아날 가능성은 크게 달라집니다. 뇌출혈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 순간 혼자라면 평소에 얼마나 준비했느냐가 곧 생존율을 결정합니다. 미리 준비한 1분이 목숨을 살린다는 말 절대로 과장이 아닙니다. 첫째, 휴대폰 긴급 SOS 기능을 설정해야 합니다. 요즘 스마트폰에는 전원 버튼을 몇 번만 눌러도 자동으로 119에 연결되거나 미리 지정해둔 가족에게 긴급 문자가 발송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대한신경외과학회에서도 고령층 1인 가구일수록 SOS 기능 설정은 필수라고 권고합니다. 힘이 빠져 번호를 누르지 못할 때도 버튼 하나만 누르면 구조 요청이 가능합니다. 둘째, 집 출입 방법을 가족과 공유해야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들 중에는 구조대가 현관문을 열지 못해 시간을 허비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비밀번호를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과 공유하거나 비상 열쇠를 맡겨두는 것만으로도 구조 시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도 혼자 사는 노인이 출입 방법을 미리 공유한 경우 응급실 도착 시간이 평균 20분 이상 빨라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셋째, 혈압계와 응급약을 집에 구비해야 합니다. 뇌출혈 환자의 대부분은 고혈압을 동반합니다. 혈압을 평소에 자주 재고 기록해두면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이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평소 복용하는 약은 한 곳에 모아두고 이름과 용량을 적어 두어야 합니다. 구급대원이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응급 연락망을 집안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 두어야 합니다. 냉장고 문이나 현관 옆 벽에 가족 연락처, 주소, 병력 정보를 적어두면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국내 한 응급의료 보고서에서도 응급카드가 비치된 가정은 병원 이송시간이 평균 12분 단축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뇌출혈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그때 평소 준비가 되어 있다면 생존율은 배가 되고 후유증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미리 준비하는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여러분, 제가 평생 신경외과 의사로 살면서 가장 뼈저리게 느낀 사실이 있습니다. 뇌출혈은 같은 병이라도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운명이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어떤 환자는 집에서 혼자 쓰러졌지만 휴대폰 SOS 기능이 작동해 곧바로 119가 출동했습니다. 출입문도 열려 있었고 가족에게 자동 메시지가 발송돼 병원에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발병 후 40분 만에 수술실에 들어갈 수 있었고 몇 달 재활 끝에 다시 걸어 나왔습니다. 이처럼 미리 준비된 작은 장치 하나가 목숨을 살린 것입니다.
반대로 비슷한 연배의 다른 환자는 두통이 심하다고 진통제를 먹고 그냥 누워버렸습니다. 가족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몇 시간이 지난 뒤였고 수술은 성공했지만 반신불수라는 무거운 후유증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 환자분이 남긴 말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약 하나 먹고 버텨보려 했던 게 내 평생의 한입니다. 뇌출혈 환자가 발병 1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면 회복 가능성이 2배 이상 높지만 3시간이 넘어가면 후유증 발생률이 70%를 넘는다고 합니다. 즉, 준비가 되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생존과 삶의 질을 가르는 경계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뇌출혈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나이 들며 마주할 수 있는 현실이고 그때 살아남는 길은 오직 미리 대비하는 것뿐입니다. 작은 습관, 작은 준비가 결국 내 생명줄을 이어줍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뇌출혈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두통, 어지럼증, 구토, 한쪽 힘이 빠지는 증상, 말이 어눌해지는 신호가 오면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혼자 있을 때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억지로 움직이지 말고 진통제로 버티지 말고 그냥 잠들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는 생명을 앗아가는 지름길입니다. 반대로 반드시 해야 할 행동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19 신고, 출입문 열기, 안정된 자세로 호흡 유지, 주변에 신속히 알리기. 이 네 가지가 바로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 행동 지침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준비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휴대폰 SOS 기능 설정, 가족과 출입 방법 공유, 혈압계와 응급 연락망 준비. 작은 습관이 위기의 순간 여러분의 생명을 붙잡아 줄 것입니다. 뇌출혈은 무서운 병이지만 준비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저는 평생 환자 곁을 지켜온 의사로서 확신합니다. 준비한 사람은 다시 일어나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후회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배운 내용을 꼭 가슴에 새기시고 지금 당장 실천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저도 데뷔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른 시청자에게 경각심이 되고 또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곧 저의 보람이고 여러분의 생명이 제 활력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